충격적으로 결국 정관장의 선택은 메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V리그에서 검증된 공격수가 아니라 중국 국가대표 출신 아웃사이드 히터 종이를 선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국인 선수 교체가 아닙니다. 강조하며 정관장이 팀의 방향 자체를 바꾸겠다는 선언에 가깝습니다. 안녕하세요. KBO 야구 허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관장이 왜 메가와 다른 길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종이라는 선수가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진 영입인지 차분하지만 날카롭게 짚어보겠습니다. 충격적으로 결국 정관장의 최종 선택은 메가가 아니라 종이였습니다. 많은 팬들이 예상했던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였습니다. V리그에서 이미 공격력을 증명한 선수가 아니라 중국 국가대표 경험을 가진 아웃사이드 히터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 선택은 단순히 선수 한 명을 바꾼 문제가 아닙니다. 정관장이 앞으로 어떤 배구를 하려는지 그 방향을 보여주는 장면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정관장은 왜 메가를 포기하고 종이를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종이는 대체 어떤 선수일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이는 1997년생 아웃사이드 히터입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활약한 선수이고 신장은 약 181cm입니다. 중국 리그 기준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큰 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높이만 놓고 보면 약점이 분명한 선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종이는 그 약점을 점프력과 활동량으로 메워온 선수입니다. 코트 위에서 많이 움직이고 공수 전환에 빠르게 반응하는 유형입니다. 여기에 중국 국가대표 경험도 있습니다. 2019년부터 꾸준히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고 2023년에는 발리볼 네이션스 리그 준우승, 그리고 아시안게임 금메달까지 경험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상당히 화려한 이력입니다. 중국 국가대표 출신, 국제대회 경험, 아시안게임 금메달. 이런 단어만 놓고 보면 정관장이 굉장히 강한 카드를 잡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조하며 종이를 단순히 중국 국가대표 에이스로 보면 판단이 조금 흔들릴 수 있습니다. 분명 대표팀 선수였던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 대표팀의 절대적인 주포였느냐고 묻는다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선발로 나선 경기들도 있었고 역할을 맡은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항상 팀 공격을 책임지는 완전한 첫 번째 옵션은 아니었습니다. 즉 이름값만 보면 강력해 보이지만 실제 역할은 조금 다릅니다. 종이는 폭발적인 공격수라기보다 균형을 잡아주는 아웃사이드 히터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이번 영입의 핵심입니다. 종이의 진짜 강점은 공격력이 아니라 리시브입니다. 중국 리그에서 리시브 관련 수상 경력까지 있을 정도로 수비 안정감이 좋은 선수입니다. 공격으로 상대를 찍어 누르는 선수라기보다 흔들리는 흐름을 버티게 해주는 선수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이는 때려서 이기는 선수가 아닙니다. 천천히 무너지지 않게 버텨서 팀을 이기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이제 메가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훨씬 선명해집니다. 메가와 종이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선수입니다. 메가는 공격에 무게가 확실히 실린 선수입니다. 한 시즌 동안 700득점, 800득점 가까이 책임질 수 있는 선수입니다. 공격 점유율을 가져가고 어려운 공도 직접 해결하는 스타일입니다. 한마디로 메가는 경기의 판을 바꿀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반대로 종이는 경기의 판을 안정시키는 선수입니다. 메가가 흐름을 뒤집는 공격수라면 종이는 흐름이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선수입니다. 이 차이가 정관장의 선택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왜 정관장은 메가 같은 공격형 선수가 아니라
종이 같은 안정형 선수를 선택했을까요? 답은 팀 구조에 있습니다. 정관장은 이미 세터 염혜선을 중심으로 팀 색깔이 만들어져 있는 팀입니다. 이 팀은 외국인 선수 한 명에게 모든 공격을 몰아주는 방식보다 리시브와 연결을 안정시키면서 여러 공격 루트를 살리는 쪽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염혜선이 공을 배분하고 국내 공격수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터치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아무리 좋은 세터가 있어도 선택지는 좁아집니다. 센터 공격도 죽고 시간차도 사라지고 결국 뻔한 하이볼 싸움으로 밀려납니다. 정관장이 종이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이 부분에 있습니다. 강조하며 공격 한 방보다 공격이 만들어지는 과정 전체를 바꾸려는 선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고이진 감독이 직접 중국까지 가서 종이를 확인했다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한 추천만 보고 뽑은 선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상 몇 개 보고 결정한 영입이 아니라 감독이 직접 전술 적합성을 확인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정관장은 이번에 그냥 이름 있는 선수를 데려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하려는 배구에 맞는 선수를 고른 것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팀이 어떤 배구를 할지 알고 그 방향에 맞춰 선수를 선택했다는 점에서는 계획이 있는 영입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선택이 무조건 안전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선택의 위험성도 꽤 크다고 봅니다. 정관장이 이번에 포기한 것은 단순히 메가라는 이름이 아닙니다. 확실한 득점 옵션을 포기한 것입니다. V리그의 최근 흐름은 분명합니다.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한 방을 해결할 선수가 필요합니다. 접전 상황에서, 듀스 상황에서, 플레이오프 같은 큰 무대에서 마지막 공을 때릴 선수가 있어야 합니다. 리시브가 좋아도, 수비 조직력이 좋아도 결국 마지막 점수를 찍지 못하면 이길 수 없습니다. 놀라며 정관장은 바로 그 확실한 해결사 대신 안정감을 선택한 것입니다. 물론 팀 밸런스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리시브 라인은 더 안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비 조직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공격 루트도 더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질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승부처에서 누가 점수를 책임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종이가 예상보다 공격에서 더 터져준다면 정관장의 선택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리시브를 잡아주면서 공격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보여준다면 팀 전체가 훨씬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염혜선의 경기 운영도 살아나고 국내 공격수들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정관장이 원하는 균형 배구가 실제로 코트 위에서 완성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종이가 그저 안정적인 리시브형 선수에 머문다면 이 선택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고 리시브만 안정적인 선수라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블로킹과 수비가 한쪽으로 몰릴 수 있고 정관장의 공격 패턴도 쉽게 읽힐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장은 잘 버티지만 끝내 마무리하지 못하는 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천천히, 그래서 이번 영입은 안전해 보이지만 결코 단순한 안전 카드가 아닙니다. 정관장은 이번에 대박 가능성은 조금 낮지만 실패 가능성도 줄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목표로 한다면 이 계산이 충분한지는 아직 의문입니다. 안정적인 배구는 분명 강점이 있습니다. 긴 시즌을 버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팀 전체의 리듬을 유지하는 데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결국 폭발력도 필요합니다. 상대를 무너뜨릴 결정적인 무기, 흐름을 한 번에 바꿀 공격수, 막혀도 다시 때릴 수 있는 해결사, 이런 존재가 있어야
큰 경기에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정관장은 그 길이 아니라 균형과 안정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현명한 판단이 될지 아니면 너무 조심스러운 선택이 될지는 시즌이 시작된 뒤에야 드러날 것입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종이가 기대 이상의 공격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아니면 안정적인 리시브형 선수라는 평가에 머무르느냐? 정관장의 시즌은 바로 이 지점에서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강조하며 종이가 터지면 정관장의 배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가 평범한 안정형 선수에 그친다면 정관장의 선택은 우승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선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입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전한 선택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향한 선택이었는지는 아직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결국 정관장의 이번 선택은 팬들 사이에서도 평가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메가처럼 확실하게 때려줄 선수를 놓친 것은 분명한 손해라고 말입니다. 특히 V리그처럼 외국인 선수의 비중이 큰 무대에서는 강력한 공격수 한 명이 시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경기가 답답하게 흘러갈 때, 상대 블로킹이 높아질 때, 국내 선수들의 공격 성공률이 떨어질 때, 결국 해결사는 외국인 선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정관장의 선택은 다소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천천히 공격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길이 아니라 팀 전체의 흔들림을 줄이는 길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면 정관장이 아주 현실적인 판단을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배구는 한 명이 때리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리시브가 무너지면 세터의 선택지도 함께 무너집니다. 세터가 흔들리면 공격수는 좋은 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공격수가 나쁜 공만 계속 처리하게 되면 득점력도 결국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관장이 종이를 선택한 배경에는 바로 이런 계산이 깔려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버티는 배구를 만들고 그 위에서 공격 루트를 넓히겠다는 판단입니다. 즉 정관장은 한 명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배구에서 벗어나려는 것입니다. 메가처럼 압도적인 득점력을 가진 선수는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그런 구조는 동시에 위험합니다. 한 선수가 막히면 팀 전체가 함께 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 부담도 커지고 상대 분석도 집중됩니다. 특히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한 명에게 의존하는 팀은 약점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정관장은 아마 이 부분을 의식했을 것입니다. 강조하며 그래서 이번 선택은 공격력 포기가 아니라 공격 구조를 바꾸려는 시도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그 시도가 정말 우승권 전력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는 점입니다. 정관장이 원하는 그림은 분명합니다. 종이가 리시브를 안정시키고 염혜선이 더 편하게 공을 배분합니다. 그러면 중앙 공격도 살아나고 국내 선수들의 공격 참여도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상대 블로킹은 한쪽에 몰리지 못하고 정관장은 더 다양한 패턴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 팀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종이의 공격 결정력이 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상대는 과감하게 수비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로킹도 더 중요한 공격수 쪽으로 붙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정관장의 장점이던 균형은 오히려 애매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잘 이어가지만 끝내 뚫지 못하는 팀 수비는 버티지만 마지막 한 점이 부족한 팀 이런 이미지가 생기면 정관장의 시즌은 생각보다 답답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놀라며 그래서 종이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안정감이 아닙니다. 리시버를 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관장이 정말 상위권을 노린다면 종이는 공격에서도 분명한 존재감을 보여줘야 합니다.
득점왕급 폭발력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순간 상대가 무시할 수 없는 공격 옵션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관장의 선택이 완성됩니다. 리시브만 좋은 선수라면 그건 보조 전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리시브를 잡아주면서 공격에서도 꾸준히 점수를 올린다면 그때 종이는 정관장의 핵심 카드가 됩니다. 결국 정관장의 성공 여부는 종이가 어느 지점까지 올라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범한 안정형 선수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안정감의 공격력을 더한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인가? 이 차이가 시즌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관장 입장에서도 이번 선택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한 명의 폭발력보다 팀 전체의 완성도를 보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팬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이해됩니다. V리그에서 우승을 노리는 팀이라면 결국 마지막에는 강한 한 방이 필요합니다. 안정감만으로 정상에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플레이오프처럼 압박이 큰 무대에서는 전술보다 개인 결정력이 승부를 가르는 순간이 자주 나옵니다. 그때 종이가 해답이 될 수 있을지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속삭이며 그래서 이 영입은 조용하지만 꽤 위험한 승부수입니다. 겉으로는 안전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정관장의 시즌 방향을 통째로 바꾸는 선택입니다. 메가를 선택했다면 정관장은 더 직관적인 공격 배구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득점 루트도 명확했을 것입니다. 위기 때 누구에게 공을 올릴지도 분명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종이를 선택한 순간 정관장은 더 복잡한 길을 택했습니다. 리시브, 연결, 분산 공격, 팀 밸런스. 이 모든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이 선택은 기대만큼 빛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진다면 정관장은 예상보다 훨씬 탄탄한 팀이 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리시브, 살아나는 중앙 공격, 다양해지는 공격 루트, 그리고 안정된 수비 조직력. 이 그림이 완성된다면 정관장은 단순히 버티는 팀이 아니라 상대를 지치게 만드는 팀이 될 수 있습니다. 감동적으로 화려하게 때려 부수는 배구는 아니어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배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것만으로 우승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정관장의 선택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팀 구조상 필요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염혜선 중심의 배구를 살리려면 리시브 안정은 분명 중요합니다. 국내 선수들의 공격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도 종이 같은 유형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승을 말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반드시 붙습니다. 종이가 안정감 이상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잘 버티는 선수로는 부족합니다.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장면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 정관장이 종이에게 공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이가 그 공을 점수로 바꿔야 합니다. 그 순간이 반복될 때 이번 선택은 비로소 성공이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관장은 메가의 폭발력 대신 종이의 안정감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은 팀 밸런스를 살릴 수 있습니다. 리시브와 수비 조직력을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염혜선의 경기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정적인 득점력에 대한 불안은 남아 있습니다. 강조하며 이 안전한 선택이 곧 우승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관장이 이번 시즌 정말 강해지려면 종이가 단순한 리시브형 선수를 넘어야 합니다. 안정적인 선수에서 결정적인 선수로 올라서야 합니다. 그 변화가 일어난다면 정관장의 선택은 놀라운 성공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없다면 팬들은 시즌 내내 같은 질문을 던질지도 모릅니다. 왜 메가가 아니라 종이었을까?
정관장의 선택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증명입니다. 종이가 코트 위에서 정관장의 판단이 맞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장은 이 선택이 단순한 안전카드가 아니라 우승을 향한 새로운 설계였다는 것을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이번 영입은 정관장의 배구가 어디로 향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분기점입니다. 내가의 강한 한 방을 포기하고 종이의 안정과 균형을 택한 정관장. 이 선택이 새로운 성공 공식이 될지 아니면 결정력 부족이라는 약점으로 돌아올지 다가오는 시즌이 그 답을 말해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